열린 음악회에서 컴백을 하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. 그 사운드 에스닉한 사운드가 있어요. 틀을 부셔버린다고 그랬잖아.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혼성그룹의 그 틀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거야. 최신 팝신에서 유행하는 사운드와 7, 80년대의 소울, 디스코, 펑크 너무 천재적으로 잘 결합시킨 미국 뮤지션 중에 프린스라고 있어요. 브로스라는 혼성 그룹이 있어요. 이 그룹의 이제 숙제는 이렇게 감성적인 이런 데서 우리가 헛소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?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러게 말입니다. 진짜. 보는 이찬혁 선생님 보는 거예요? 네, 이찬혁 선생님 한번 볼까요? 이번에 나온 앨범 다 들어보셨어요? 네, 들어봤습니다. 그 전에 앨범? 에러. 네, 에러. 그거의 연장선상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근데 더 깊어지고 더 세련돼지고 더 정교해진. 그 전작에도 약간 80년대 신스팝 이런 걸 많이 차용해가지고 앨범이 좀 꾸며졌는데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았던 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외국 팝그룹 중에 이제 얼스 윈드 앤 파이어랑 프렌더 갱이 있는데 너무 옛날 아니야? 그 느낌도 세게 나면서 창법이나 이런 게 완전히 위크엔드 같은 거예요. 사운드도 그렇고. 그러니까 최신 팝신에서 유행하는 사운드와 7, 80년대의 소울, 디스코, 펑크 요 사운드를 너무 천재적으로 잘 결합시킨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이. 전작이 에러잖아요. 에러 그 앨범은 그 앨범 자체가 그냥 하나의 내용 담고 있던 거잖아. 어떤 사람이 가수인데 죽어가지고 내용이 쫙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 앨범이었다면 이거는 좀 다른 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소울이나 펑크 가스펠도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. 여러 가지 장르를 이 사람이 섞는데 단순하게 섞으면은 좀 이상하잖아요. 단순하게 섞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천재성 이런 게 잘 버무려진 그런 앨범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비비드라 러브 말고 무슨 멸종 위기 사랑인가? 아 그거는 진짜 잘 만든 노래 같아. 멸종위기 사랑은 정말 이제 블랙 가스펠인데 가스펠도 들어가 있고. 이런 장르가 사실 우리나라 대중들한테 맘먹히는 장르인데 어렵지 않아. 어렵고 근데 이걸 너무 대중적으로 잘 풀어냈다라는 거에서 깜짝 놀란 거죠. G.O.D의 촛불 하나 이런 것도 가스펠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섞는 건 처음 봤고 이건 거의 약간 정통의 느낌. 저는 이분을 보면은 돌아가신 그 미국 뮤지션 중에 프린스라고 있어요. 프린스. 그 마이클 잭슨하고 같은 시대 활동했던 그분이 좀 떠올라. 이 퍼포먼스도 그렇고 몸짓이나 이런 게 마이클 잭슨 같지가 않고 약간 프린스 같아요. 맞아요. 좀 더 자유분방한 뮤지션의 느낌이. 그리고 음악성이 있고. 되게 프린스도 그랬거든요. 펑크랑 뭐 락도 섞여 있고 막 그쵸.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됐는데 이 사람 진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찬혁 씨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. 그리고 그러니까 악뮤의 이찬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. 너무 달라요. 영민한 거죠. 악뮤는 훨씬 더 친근한 대중성으로 끌고 간다면 여기서는 이제 본인의 색깔을 좀 더 강렬하게 드러내는 그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대중들을 잘 이끌어가는 느낌이다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또 라디오에서 저도 이거 틀었거든요. 이것도 틀고 뭐 앞에 나온 것도 틀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많이 가지진 않더라고요. 맞아요. 내가 맞아요.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어려운데 이거 뭐 매니아들은 좋아할 수 있겠는데 대중들한테도 먹힐까 걱정이 됐었는데 오히려 좋대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괜찮대요. 그리고 이게 무대가 난 깜짝 놀란 게 저기 보세요. 열린 음악회에서 컴백을 하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열린 음악회는 저 어머니 아버지들 저기 앉아 계신데 이게 나중에 관객들 비춰주는 거 보면은 깜짝 놀랐어. 그 내가 이 프로그램 PD면은 내가 놀랐을 것 같아. 예? 저 열린 음악회가 뭔지는 아시죠? 그랬을 것 같아. 근데 요새 가수들 보면은 좀 의외의 무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의외성. 의외성이. 근데 열린 음악회는 처음 봤는데 나는 열린 음악회 나가서 컴백을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. 그래도 아침마당보다는 덜 충격적이잖아요. 진짜 아침마당보다는 쇼킹해. 덜 충격적. 이거 보면 막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.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는데 와 진짜 이건 뭐 근데 약간 요 안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상 이런 것들이 약간 뮤지컬 색채를 또 약간 띠잖아요. 이 곡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 같은. 신기해 하여튼.
저 옆에서 춤추시고 옆에서 코러스 넣으시고 이게 무대가 꽉 찼잖아. 이 곡은 정말 그리고 코러스가 이 곡의 매력을 10배 이상은 좀 증폭을 시킨 것 같아요. 코러스만 딱 들어도 굉장히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감정적으로 확 이렇게 좀 풍만해지는 약간 그런 효과를 잘 살렸어요. 가스펠이에요, 그쵸? 가스펠. 네. 그리고 이찬혁 씨는 악뮤 때도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도 뭐 이렇게 가끔 노래를 이렇게 써보고 그럴 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쓰다가 흥얼거리다 보면은 어색하지 않게 이어져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. 흥얼거리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멜로디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찬혁 씨는 그게 약간 이렇게 가다가 옆길로 이렇게 약간 조금씩 이렇게 비껴나가. 이거 다음에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찬혁 씨는 좀 다르게 가는데 이게 괜찮아요. 신선하고 새롭고 코드도 그렇고 진행도 그 뒤에 약간 구를 맞춰가지고 왔다네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이게 구절을 맞췄잖아. 거기서도 천재성이 좀 드러나는 거죠. 다 계산하고 한다니까. 이게 본인이 계산을 하면서도 천재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자연스럽게 또 될 거야. 이게 진짜 특이해. 곡 구성이 진짜 특이해. 가다가 익숙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뭐가 다르네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악뮤 노래 들어봐도 그래요. 참고로 저기 이전 PD는 작곡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밑에 자막으로 무슨 소리 하시는 이분이 거예요 쓴 지금. 곡을 좀 깔아주시기 바라요. 네. 10개를 저 저작권 협회 했는데 뭐 한 달에 50원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. 내가 내 노래 틀어서 그런 거죠 그거는. 그것도 용기예요. 미안합니다. 미안해요. 들어오는 거 자체가 조롱 그만해. 조 가사도 범상치 않아요. 범상치 저희가 않죠. 뭐 이렇게 범상치 예를 않죠. 들면은 서태지 씨 노래 가사 들어보면은 사실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요.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있는 반면에 서태지 씨나 이찬혁 씨나 이런 분들은 뭔가 그 자신의 생각이 특이한 것 같아.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가사는 아니고 특이하다. 비비드라라 러브가 무슨 뜻이에요, 근데? 난 모르겠다니까. 찾아도 안 나와. 그게 뭐야 그게? 비비드한 사랑. 무슨 소리예요 그게? 비비드라 러브가 뭐야? 네, 약간 저는 찬혁 씨의 크리스천티가 깔려 있는 그렇지.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. 맞아요. 가사에. 맞아. 멸종위기 사랑도 그렇고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이걸 형성시켰기 때문에 캐릭터를 그게 고스란히 좀 묻어나는 게 아닌가. 하여튼 이찬혁 씨는 그런 게 있고 제가 가끔 이렇게 뮤지션 DJ들하고 방송을 하다 보면 이번에도 내가 놀랐던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의 DJ가 이찬혁 컴백한 노래 들어봤냐고 물어보더라고. 내가 몰랐을 때. 이수영 씨. 예. 이수영 씨가. 그래서 그분이 무슨 나한테 그 1집에 있는 장래 희망인가? 그 노래를 듣고 자기는 되게 이 사람의 천재성이 보였다 그러면서 설명을 좀 길게 해주더라고. 음악적으로 되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앨범에 이렇게 노래 넣는 것도 얘니까 가능한 거라고.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.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. 제가 보기에 뮤지션들이 이찬혁 씨의 음악을 다 듣고 뭔가 자극을 받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뮤지션들의 뮤지션이라고 그래야 되나? 그런 위치 같아. 청룡 영화제였나? 그 입관 퍼포먼스가 있었어요.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이런 무대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벌일 수 있는 아티스트가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했죠. 그리고 여러 뮤지션들이 자극을 많이 받을 거예요. 뭐 연출하는 사람들이건 뭐건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야 아마. 대중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요계에 뭐라 그럴까?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지. 지금 나이도 젊은데. 악뮤 찬혁, 솔로 찬혁. 저는 진짜 솔로 많아요. 찬혁.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너무 궁금해요. 궁금한 뮤지션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궁금하더라고. 좀 반대로 가겠습니다. 악뮤 찬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수연과 같이 뭉쳤을 때 또 내는 또 다른 어떤 시너지 그 매력이 있거든요. 그것도 못지않게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더 사실상 대중적으로는 악뮤에 있을 때 어떤 찬혁의 결과물들이 훨씬 더 이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이유로 저는 악뮤 찬혁을 감히 제가 예언 같은 거 하나 하자면 레퍼런스는 있을 수 있대 앞으로도 표절 시비는 단 한 번도 없을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. 진짜 특이해. 네. 다양한 장르를 하는 뮤지션일수록 약간 그 표절 시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근데 이찬혁은 장르도 다양한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거의 유일무이한 뮤지션이 되지 않을까. 올데이 프로젝트로 가겠습니다. 올해 6월에 데뷔한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. 요 혼성그룹이라는 소식 들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? 역사는 역시 돌고 도는구나.
그 올데프 그 데뷔곡에 보면은 페이머스야. Famous. 거기 첫 가사 라인이 뭐더라 무슨 분명 우리가 뭐 나쁜 아이 분명 나쁜 아이 나녀도 틀에 뭐 박히면 틀에 가두면 we break it인가 뭐 그래요. 그게 정체성인 것 같아요. 이게 막 젊은 친구들이 막 모였으면은 약간 힙합 섞여 있는 그런 음악하는 사람들은 배드보이 배드걸 이미지를 막 이렇게 내세울 수 있거든요. 좀 세 보이고 막 반항적이고. 근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힙하고 쿨한데 되게 건강하게 보이고 오히려 좀 더 약간 선해 보여. 내가 보기엔 애들이 애들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다 성인이죠. 예. 성인인데 막 반항적이고 세상을 때려부시자 이게 아니라 우린 쿨하고 멋있는 사람들이야. 원래 잘하던 사람들끼리 한번 모여봤어. 어때? 그렇죠. 한번 보여줄게 이거고. 그리고 예능도 나왔잖아요. 전참시 나왔죠. 전참시에 나왔죠. 전참 봤어요. 전참시 나 봤어요. 그거 전참시 봤어요. 코요테랑 비교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추구하는 이미지가 그 전참시 나왔을 때도 딱 느껴지는 게 아까 얘기했던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니까. 되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 타잔인가 저 친구도 보면서 뭔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귀엽다. 차일디시한 면이 있는데 그게 크게 거부감이 없는 에너지틱하고 좋네. 나도 옛날에 저랬나?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들면서 멋있는 사람인 거지. 이때 옛날에 과거 혼성그룹이 누구 대표적으로 생각났어요? 90년대서부터 치자면 사실 잼이 시발점이에요. 잼이 시발점이고 그 다음에 룰라, 투투, 쿨, 루피, 샵, 코요테 요렇게 쭉 내려가죠. 지금 나열해주신 모든 혼성그룹들이 다 음원이 완전 국민 음원 수준으로 유행가였던 것 같아요. 코요테 뭐, 대중성 있는 노래로 근데 올데프의 페이머스라든가 위키드는 약간 대중성과는 사실 약간 거리가 있죠. 그러니까 굉장히 사운드 자체,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해요. 저는 위키드보다는 그 페이머스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그 사운드 자체 에스닉한 사운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인도 아랍 풍의 약간 그런 에스닉한 사운드를 곁들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좀 블랙핑크가 매력적으로 자주 하던 거 아닌가요? 라따따따. 그렇긴 하죠. 근데 다양한 장르를 혼합시켰는데 그걸 무리 없이 잘 풀어내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좋다니까. 예. 가장 크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건 신선함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페이머스를 들어보면은 페이머스 처음 시작할 때 뭐 기타를 띵띵띵띵 하다가 처음에 이제 신스 베이스가 한번 붕 하고 그냥 나와요. 붕 하고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뭐 이렇게 잠깐 음악을 만드는 걸 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. 처음에 나오는 다시 한번 그 깔아주세요. 다시 한번. 처음에 나오는 그 뭉하는 그 신스 묵직한 그 베이스 소리가 사실 만들기 되게 어려운 소리예요. 예를 들면 무슨 SF 영화 OST 같은 거, 듀운 같은 거 있잖아요. 듀운이나 뭐 작년에 제가 봤던 그 테니스 치는 영화 무슨 챌린저스 OST 같은 약간 일렉트로닉 사운드인데 그 신스 베이스를 그렇게 조절해서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. 좀만 잘못 돌리면은 날카로워지고 좀만 더 돌리면은 뭐 약간 너무 이상해지고. 근데 이거 적절하게 그거 둥 하고 나오는 순간 좀 이거 힙한 느낌인데 이거 고민 많이 했겠는데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 괜찮았고 에스닉보다는 오히려 저는 그 신디사이저 소리 그거 거기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. 붕 하고 나올 때 남성분들도 완전히 옛날에 봤던 그 약간 그 혼성 그룹에서 존재감 없던 래퍼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. 그 옛날식 표현 중에 그게 있어요. 홍일점. 그렇지. 홍일점. 그러니까 혼성 그룹이 딱 만들었을 때 대부분은 여성 멤버가 포커스가 확 됐었고 메인 보컬이랑 좋은 그렇죠. 파트 딱. 예. 그러니까 잼의 윤현수, 룰라의 김지연, 그렇죠. 샵의 이지혜, 서지영. 쿨이 좀 예외였죠. 쿨만 이재훈이 네. 보컬이고 네. 예를 들면 뭐 언급 안 하신 거 중에 뭐 자자, 버스 안에서 자자도 부르는 있었죠. 뭐 스페이스 A 네. 이런 그룹도 있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거기 쭉 이렇게 남자 멤버들이 있는데
거의 뭐 초반에 한 랩으로 거의 시작을 해. 랩으로 해가지고 뭐 서브 보컬 좀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아니야 난 괜찮아. 그부터 팍 여성 보컬이 춤까지 같이 좀 보여주시면. 춤은 몰라요. 이상적이야 탁 하면서 하여튼 구성은 그래요. 보통 혼성 그룹이라 하면. 그리고 잼 얘기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철이와 미애라고 있었어요. 두 명. 철이와 미애. 그것도 혼성 그룹 90년 그죠. 90년대 초반에 그게 거의 맞아요. 최초였던 것 같아요. 시초. 남자가 랩하고 여자분은 춤추고 약간 노래하고. 그런 약간 식으로 저희 시작했던 때 유행으로 막 마이티 마우스 이런 남자 래퍼들이 있고 여성 재건 보컬, 한예슬, 네, 막 굉장히 눈에 선예. 띄는 여자 보컬을 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에요. 보통 그런 시스템이죠. 틀을 부셔버린다고 그랬잖아요.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혼성 그룹의 그 틀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. 일단 아까 얘기했던 아니야 난 괜찮아 하시는 그 여성 보컬 분의 그게 없고 약간 처음 나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이상민이 기획한 브로스라는 혼성 그룹이 있어요. 그 혼성 그룹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룹이 같이 돼 있고 같이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YG 패밀리처럼 같이 불렀죠. 그러니까 샤크라도 들어가고 룰라도 들어가고 한 열 몇 명이 막 때로 나와서 바비킴도 불렀는데 있고 막 그때 이상민 씨 특유의 그 크라잉 랩하고 약간 위나 뭐 그거잖아.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쇠맛의 어떤 그런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브로스도 약간 스쳐 지나갔어. 올데프가 딱 나왔을 때.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진짜 비슷해요 올데프랑. 아 진짜. 그렇죠. 네. 이게 사실 이 멤버들은 굳이 뭉치지 않고 그치. 본인들이 따로따로 활동을 해도 충분히 성과를 이뤄낼 어떤 그런 멤버들 같은 느낌인 거죠.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역할이나 어떤 이런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하고 너무 명확해서 그런 것도 좋았고 또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 아닌가요? 다 성인인 멤버들이 다 성인이야.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이 다 되고 나서 결성해서 아이돌로서 성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 케이팝이 좀 더 확장되고 더 풍부하게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요 그룹을 통해서 좀 느껴지기도 했고.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는. 그렇죠. 그게 더 그러니까 나쁜 아이라기보다는 쿨한 젊은이들 어른들이 봤을 때도 요즘 애들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멋있네 건강해 보이네 저렇게 이렇게 주체적이고 뭔가 자기 표현 확실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나빠 보이지 않더라고 난 멋있어 보여. 그 멤버들이 또 직접 작사에 또 참여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또 받는 것 그런 같아요. 자신감이 있어. 네. 뭔가 오글거린다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인위적이고, 트레이닝 되어 있는 예. 느낌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자유로운데 자기적이지 괜찮아. 않죠. 예. 그리고 댄스, 그러니까 전 베일리가 너무 좋은데. 왜 아니, 좋아하시는 아니, 거야 또? 아니, 갑자기 아니, 저 춤이 너무 멋진 거예요. 춤이야 막 뭐그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 타잔인가 이렇게 저거 잘 하는 추더만. 이 포즈도 저 너무 멋있고. 춤선도 되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YG의 느낌이 좀 살짝 나는 거죠. 그러니까 왜 시아준수가 우리는 SM 애들은 막 칼군무, 막 각 잡고 칼군무인데 YG 애들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. 다 틀리고 막 저렇게 허술하게 쳐도 심지어는 막 이렇게 뭐 그냥 자유분방하게 쳐도 괜찮은 건가? 그게 이제 근데 YG의 특징인데 이번 올데프도 그걸 굉장히 잘 살렸다. 약간 타겟팅도 너무 어린 친구들보다 저까지도 사실은 괜찮거든요. 저 음악이나 뭐 저런 스타일이 조금 더 나이 든 사람들도 충분히 괜찮은. 저는 그게 떠올랐어. 사실은 그 외국 그룹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. 블랙 아이드 피스라고 있었어요. 거기도 혼성이었어. 그쵸. 깨깨 뿡뿡뿡 이거 있잖아. 거기 오늘따라 굉장히 노래. 아, 내가 그 네. 표현을 잘 못해서 노래로 나.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. 약간 그러네. 걔네들도 되게 자유롭게 하거든. 근데 사실 이 그룹이 맨 처음에 화제를 모은 거는 애니.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니 볼 때마다 순간 깜짝깜짝 놀래요. 왜냐면 그럴 수 있어. 할머님이 너무 떠오르는 거야. 너무 닮아가지고 솔직히 약간 몰입이 좀 되려고 하다가도 그치.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. 이렇게-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는 게 좀 있어요. 좀. 처음에는 좀 비호감일 수도 있었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지금은 아니 그 극복하지 않았나요? 아니 나는 자컨이랑 그 전참시 보니까 그런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은데. 근데 대중적인 시각을 고려해 봤을 때는 더 어렵고 힘들고 극복했다. 너무너무 그런 환경을 뚫고서 성공했다라는 서사가 훨씬 더 공감을 얻기가 쉽죠, 사실. 그래서
콘테스트, 그러니까 서바이벌 어떤 그런 무대를 봐도 그런 서사가 있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아요. 여전히. 전 이번에도 그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프로를 우연히 접하게 되고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리오와 이상원 조가 딱 나왔는데, 그러니까 데뷔조에 있었다가 데뷔를 못했어요. 빅히트에 있었나? 근데 웃지도 못하는 거야. 애들이 나왔는데 한참 막 즐겁고 행복하고 막 이래야 될 그 젊은 나이에 웃지도 못하고 막 음침하고 음울하게 있다 보니까 확 쏠리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 아버지의 마음이 막 그냥 막 샘솟고 막. 서사를 아니까. 예. 그 서사를 듣고 나니까 더. 예.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. 저는 제니나 애니 보면서 되게 만족해요. 막 완벽해 보이는 모든 게 쿨한 삶을 사는 어떤 이 스타를 내가 팬질을 하면서 뭔가 동일시하는. 오렌지족 좋아했던 그렇죠. 맞네, 맞네. 그렇죠. 이재훈이 딱 쿨의 이재훈이 완전 오렌지족의 상징이었잖아요. 장난 아니. 레전드 금수저. 그 저 흰 셔츠 입은 그 너이길 원했던 이유가 한번 보세요. 장난 아니야. 그리고 이 그분 저분도 그 뭐 재벌 그 서사도 있지만 전 재벌은 재벌일 수 있다고 봐요. 뭐 이 정도로까지 재벌이 데뷔한 건 나도 처음 보긴 했지만 그렇죠. 이 정도까지는 못 봤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그렇죠. 뭐. 그렇죠. 뭐 어디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데뷔한 건 못 봤잖아. 근데 그게 하나 있었고,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서사가 하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네. 그랬더니 그걸 참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붙은 다음에 데뷔를 했다. 근데 이런 서사가 있는 가수들이 꽤 있거든요. 뭐 이적 씨라든지 뭐 몇 명 있어요. 뭐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그거를 충족시켜 봐라. 근데 그걸 충족시키고 나온 거 아니에요. 어쨌든 하고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한 다음에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, 일반 사람들이 봐도.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런 점이 또 배드걸이 아니라 그러니까 굿걸이라는 굿거리라니까.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뭐 이 그룹의 이제 숙제는 그러면 이제 이 신선한 충격을 뛰어넘는 그렇지.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. 노래 지금 2개 냈는데 그 페이머스 끝날 때 약간 에스닉하게 하고 끝난 다음에 다음 트랙인 위키드랑 약간 비슷하게 이어주는 듯하면서 끝나요. 그리고 위키드는 약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힙하다 보니까 대중성이 약간 페이머스보다는 없게 들리긴 하는데 저희 귀에는 앞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해야 되냐. 아까 말씀하셨던 혼성그룹은 거의 뭐 국민 애창곡 같은 걸 하나 가져야 오래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이분들이 예전에 존재했던 혼성그룹들처럼 그런 식의 국민가요를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, 맞아요.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장님이 좋아하시는 뉴진스 있잖아요. 네. 뉴진스가 처음에 앨범 냈을 때 어텐션하고 뭐 하이보이 냈을 때까지만 해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다가 그 다음 뭐 낼까 하고 있었을 때 겨울에 디토가 나왔거든요. 근데 디토가 제가 보기엔 그때 뉴진스가 대중성을 확 키웠던 그게 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디토를 우리가 되게 좋아했어요. 나이 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멜로디 라인이나 그 뭐라 그러지, 약간 그 느낌이 좋았어. 약간 아련한 그런 느낌.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처음에 힙한 이런 음악들 하다가 나중에 대중성을 좀 가미한다 치면 저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. 아련하면서 약간 2NE1도 처음에 삐삐삐삐 이거 하다가 갑자기 아동캐 한번 나왔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식으로 한번 싹 이렇게 가는, 다시 그렇게 가더라도 한번 이렇게 갔다 가는 그거가 한번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요. 반박씨 여러분이 다 반박씨 맞습니다. 여러분이 다 맞습니다. 저희들 아무것도 몰라요. 네.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. 올데이 프로젝트 화이팅. 잠깐만 5분만 기다려주세요. 미안합니다. 3, 4세대 이후 남자 아이돌인가요 오늘? 네. 오늘만 I love you 밖에 몰라요. 오늘만 I love you. love you 아이시대로 이것밖에 몰라요. 아이시대로밖에 모른다고요 지금.